유튜브로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날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로 자리 잡았다. 누군가는 취미로 영상을 올리다가 예상치 못한 수익을 경험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예 본업을 유튜브로 전환하여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유튜브로 돈을 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 처음 유튜브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이 화려한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떠올린다. 그러나 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치밀한 계획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우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 혹은 쇼츠 1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해야만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은 단순히 장벽이 아니라 채널이 어느 정도 시청자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험대와도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시험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 핵심은 채널 기획에 있다. 무작정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시청자를 확보하기 어렵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교차점에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게임 플레이보다 특정 장르 게임의 숨겨진 전략을 알려주거나, 단순한 요리 영상보다 혼자 사는 직장인을 위한 10분 레시피를 보여주는 콘텐츠가 훨씬 강력하다. 결국 유튜브는 누구에게 말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전하느냐의 싸움이다. 영상 제작의 과정은 또 하나의 중요한 관문이다. 다행히 초창기에는 거창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스마트폰 하나와 자연광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썸네일과 제목은 반드시 신경 써야 한다. 영상의 질이 아무리 좋아도 클릭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썸네일은 시각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제목은 시청자에게 왜 이 영상을 봐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짧은 문장이 된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올린다고 해서 곧장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시청자의 반응을 매우 세밀하게 관찰한다.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댓글과 좋아요 같은 상호작용, 그리고 시청자가 끝까지 영상을 보는 비율이 중요하다. 즉, 단순히 조회수를 높이려는 것보다 시청자 한 명이 끝까지 몰입하게 만드는 영상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성과를 낳는다. 수익화가 이루어진 뒤에도 여정은 끝나지 않는다. 광고 수익은 유튜브 수익의 한 부분일 뿐이다. 채널이 성장하면 브랜드 협찬, 채널 멤버십, 슈퍼챗, 굿즈 판매,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어떤 창작자는 광고 수익보다 협찬과 강의로 더 큰 수익을 내기도 한다. 결국 안정적인 수익은 다각화에 달려 있다. 한 가지 소스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길을 동시에 열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단순히 수익을 올리는 행위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곧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 일정 규모에 이르면 세금 문제와 사업자 등록까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제작팀을 구성하거나 AI 도구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을 자동화하는 방법도 고려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영상 올리기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비즈니스로 확장되는 것이다. 결국 유튜브로 돈을 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한 기획, 꾸준한 실행, 시청자와의 신뢰관계, 그리고 수익 구조의 다각화가 어우러질 때 가능한 결과물이다. 누구나 시작은 작다. 그러나 영상이 쌓이고 시청자가 모이고 신뢰가 형성되면 어느새 한 개인의 취미가 세상을 움직이는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 유튜브 수익화의 길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간다면 언젠가 영상 하나로 수익을 얻는 삶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완벽한 장비보다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히 나아가는 태도가 결국 성공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유튜브 채널 브랜딩을 강화하는 디자인 가이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시청자가 수많은 영상과 채널 사이에서 내 채널을 기억하도록 만들려면 결국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브랜딩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시청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지, 그리고 왜 이 채널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시각적 언어다. 브랜딩 디자인의 출발점은 일관성이다. 썸네일은 어떤 색을 쓰고 어떤 폰트를 고르는가? 채널 아트와 로고는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는가? 영상을 열었을 때 인트로와 아우트로는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이 모든 요소가 제각각이면 시청자는 혼란을 느끼고 결국 채널을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지 못한다. 반대로 색상, 폰트, 톤이 일관되면 시청자는 무의식적으로 그 채널을 구분하고 기억하게 된다. 특히 썸네일 디자인은 채널 브랜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썸네일은 시청자가 영상을 클릭하기 전 유일하게 만나는 접점이다. 따라서 눈길을 끌면서도 동시에 채널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어떤 채널은 원색 대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를 주고, 어떤 채널은 파스텔 톤으로 차분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만든다. 중요한 것은 그 톤이 모든 영상에서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이다. 썸네일만 봐도 이건 채널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야 비로소 브랜딩이 완성된다. 또한 디자인은 단순히 시각적 요소를 넘어 스토리텔링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개발 채널이라면 깔끔하고 전문적인 레이아웃이 시청자에게 신뢰감을 준다. 요리 채널이라면 음식의 색감을 돋보이게 하는 따뜻한 톤이 적합하다. 디자인은 결국 콘텐츠와 메시지를 돕는 보조장치이자 시청자가 이 채널은 나와 맞는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연결고리다. 브랜딩 디자인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은 세부적인 통일성이다. 로고는 채널 아트에서, 채널 아트는 썸네일에서, 썸네일은 영상 자막 스타일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심지어 영상 속 작은 아이콘, 자막의 색상, 심볼 하나까지도 브랜드의 색을 반영하면 그 채널은 점점 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는다. 결국 유튜브 채널 디자인은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가 아니라 시청자의 기억 속에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수많은 영상이 흘러가는 유튜브라는 강 속에서 디자인은 시청자가 내 채널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은 등대와 같다. 그러므로 브랜딩을 고민하는 크리에이터라면 카메라와 편집기 못지않게 디자인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채널을 단순한 계정이 아닌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유튜브 채널 로고 컬러 폰트 선택 가이드. 유튜브 채널을 하나의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뿐 아니라 화면 밖에서 시청자에게 비치는 이미지 전체를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미지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로고, 컬러, 폰트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채널이 시청자에게 어떤 느낌으로 기억될지를 결정하는 상징이 된다. 먼저 로고는 채널의 얼굴이다. 로고는 반드시 화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로고가 더 오래 기억된다. 예를 들어 자기개발 채널이라면 깔끔한 타이포그래피 로고가 적합할 수 있고, 어린이 대상 채널이라면 캐릭터나 그림을 활용한 친근한 로고가 어울린다. 중요한 것은 로고를 통해 시청자가 한눈에 이 채널은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은 컬러다. 색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자극한다. 빨강은 에너지와 긴장감을, 파랑은 신뢰와 안정감을, 초록은 편안함과 성장을, 노랑은 따뜻함과 활기를 전달한다. 요리 채널이라면 식욕을 자극하는 따뜻한 색이, 금융 채널이라면 안정감을 주는 차가운 색이 적합하다. 중요한 것은 한두 가지 메인 컬러를 정해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썸네일, 배너, 자막, 심지어 영상 속 소품까지 같은 톤을 유지하면 시청자는 무의식적으로 그 색을 채널과 연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폰트는 목소리와 같다. 같은 문장이라도 폰트에 따라 전달되는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진다. 굵고 직선적인 폰트는 전문성과 힘을 주고, 둥글고 부드러운 폰트는 친근함을 준다. 너무 많은 폰트를 섞으면 산만해 보이므로 기본 텍스트용 하나, 포인트용 하나 정도를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튜브에서 흔히 쓰이는 무료 폰트 나눔 스퀘어, 본고딕, 프리텐다드 등도 충분히 세련된 브랜딩을 만들 수 있다. 로고, 컬러, 폰트를 고를 때 중요한 것은 결국 일관성이다.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채널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로고가 차분한 톤인데 썸네일은 과장된 색을 쓴다면 시청자는 혼란을 느끼고 브랜드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반대로 세 요소가 한결같이 같은 메시지를 준다면
시청자는 무의식적으로 그 채널을 신뢰할 수 있다. 기억에 남는다라고 인식한다. 결국 로고, 컬러, 폰트 선택은 내가 어떤 채널로 기억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다. 차분한 전문가로 기억되고 싶은지, 활기찬 친구로 다가가고 싶은지, 혹은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싶은지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그리고 그 답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순간 채널은 단순한 영상 모음집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살아 숨쉬게 된다. 온라인 강의와 전자책 마케팅의 본질. 온라인 강의와 전자책은 유튜버에게 있어 단순한 부가 상품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상품화한 결정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크리에이터가 만들었다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팔 것인가에는 충분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콘텐츠는 스스로 팔리지 않는다. 결국 판매는 시청자와의 신뢰관계, 그리고 정교한 마케팅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전략은 무료에서 유료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이다. 유튜브 영상은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온라인 강의와 전자책은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이 간극을 메우려면 영상에서 일부 맛보기 정보를 제공하고 더 깊은 체계적 내용을 유료 상품으로 연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엑셀 함수 5개 소개는 유튜브에서 공개하되 업무 자동화 실전 강의는 유료 과정에서 제공하는 식이다. 이렇게 해야 시청자는 무료 콘텐츠에서 이미 가치를 경험한 뒤 유료 상품에 자연스럽게 손을 뻗게 된다. 두 번째 전략은 스토리와 권위다.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사람의 경험을 사고 싶어 한다. 저도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이야기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보다 훨씬 강력하다. 전자책의 프롤로그나 강의 소개 영상에서 이러한 개인적 스토리를 녹여내면 시청자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창작자와 함께하는 여정으로 느끼게 된다. 세 번째 전략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다. 시청자는 막연한 학습이 아니라 자기 삶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갑을 연다. 따라서 영어 공부법 강의보다는 한 달 안에 영어 면접 통과하는 비법 강의가 훨씬 설득력이 크다. 전자책 또한 자기개발 가이드북보다 매일 10분 아침 루틴 만들기 워크북이 훨씬 팔린다. 결국 마케팅의 핵심은 상품이 아니라 시청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네 번째는 플랫폼을 활용한 신뢰 확장이다. 유튜브 설명란, 고정 댓글, 커뮤니티 탭, 심지어 라이브 방송에서 상품을 언급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링크만 붙여놓는다고 팔리지는 않는다. 라이브에서 직접 Q&A를 진행하며 이 강의에서 더 깊게 다룬다라고 말하거나 커뮤니티에 샘플 챕터를 공개하는 방식은 강력한 신뢰 장치가 된다. 또한 초기에는 쿠폰, 얼리버드 이벤트 등을 활용하면 첫 구매 장벽을 낮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이다. 강의와 전자책은 한 번 팔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다.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후속편을 만들어내며 하나의 학습 여정을 설계해야 한다. 이때 충성 고객층은 단발 구매자가 아니라 창작자의 콘텐츠와 철학을 신뢰하는 팬덤에서 나온다. 유튜브 팬덤을 강의와 전자책의 학습 커뮤니티로 연결하는 순간 단순 판매를 넘어 장기적 수익 모델이 완성된다. 결국 온라인 강의와 전자책 마케팅의 핵심은 광고 문구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시청자의 삶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가치 제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창작자의 신뢰에서 출발한다. 마케팅은 결국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를 쌓는 과정인 것이다. 썸네일과 제목을 브랜딩 관점에서 설계하는 법. 유튜브의 바다에서 영상 하나가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썸네일과 제목의 힘이다. 시청자는 영상을 보기 전 단 몇 초 안에 이 두 가지를 통해 이 채널은 볼만한 곳인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썸네일과 제목은 단순히 주목을 끄는 장치가 아니라 시청자의 머릿속에 채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브랜딩 도구다. 먼저 제목은 약속이다. 시청자에게 이 영상을 보면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를 전달하는 것이 제목의 역할이다. 따라서 좋은 제목은 구체적이고 시청자의 문제나 욕구를 정조준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널마다 고유한 제목 스타일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채널은 도발적인 질문형 제목을 쓰고 어떤 채널은 차분하고 전문적인 설명형 제목을 쓴다. 이렇게 제목의 톤을 일관되게 가져가면 시청자는 무의식적으로 제목만 봐도
이건 채널이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썸네일은 제목과 달리 감정을 자극하는 도구다. 눈에 띄는 색, 강렬한 표정, 단순화된 메시지가 시청자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하지만 이 역시 채널의 브랜딩과 연결되어야 한다. 교육 채널이라면 차분하고 전문적인 디자인, 예능 채널이라면 에너지 넘치는 색감과 과장된 표정이 어울린다. 중요한 것은 썸네일이 제목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목이 퇴근 후 10분 운동 루틴이라면 썸네일에는 퇴근 후라는 맥락을 담은 시각적 요소 넥타이를 풀고 운동하는 장면 혹은 시계 아이콘과 함께 있어야 시청자가 혼란 없이 메시지를 이해한다. 브랜딩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썸네일마다 색과 폰트가 다르면 채널은 마치 매번 새로운 가게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일정한 색감과 폰트를 유지하면 시청자는 썸네일을 보는 순간 이건 내가 아는 채널이구나 하고 기억한다. 이는 반복될수록 브랜드 신뢰로 이어지고 결국 구독으로 연결된다. 또한 제목과 썸네일은 단순히 조회수 올리기용 낚시가 아니라 브랜드 신뢰를 쌓는 약속의 조합이어야 한다. 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영상 내용과 어긋나면 시청자는 실망하고 떠난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목과 썸네일은 항상 콘텐츠와 정직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결국 유튜브에서 썸네일과 제목은 단순히 눈에 띄는 포스터가 아니다. 그것은 채널의 개성과 메시지를 시청자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강력한 언어이며 장기적으로는 채널을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기반이다. 시청자가 이 스타일의 썸네일과 제목은 채널이지라고 말하는 순간 채널은 더 이상 수많은 영상 중 하나가 아니라 기억 속에 살아남는 브랜드가 된다. 세일즈 글쓰기의 본질. 사람들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 해결책을 산다. 온라인 강의와 전자책을 마케팅할 때 이 사실을 잊는다면 글은 그저 기능을 나열하는 안내문에 불과해진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독자의 감정에 닿는 글을 쓴다면 같은 상품이라도 전환율은 극적으로 달라진다. 세일즈 글쓰기란 결국 이성적인 설명과 감정적인 공감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제기다. 글의 초반부에서 독자가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번 엑셀 보고서 작성에 2~3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은 독자의 상황을 그대로 비춰준다. 이때 독자는 맞아, 이건 내 문제야 라고 공감하게 되고 글에 몰입한다.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세일즈 글은 독자에게 단순한 광고처럼 보일 뿐이다. 두 번째 단계는 공감과 연결이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저 역시 같은 문제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라는 서술을 통해 작성자가 같은 경험을 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전문가보다 나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을 더 신뢰한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와 전자책은 강사가 가진 지식 그 자체보다 강사가 어떻게 그 지식을 얻었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가 훨씬 더 큰 설득력이 된다. 세 번째는 해결책 제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품의 기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강의를 수강하면 코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보다 이 강의를 끝내면 스스로 간단한 앱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가 훨씬 강력하다. 독자가 바라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다. 네 번째는 사회적 증거다. 후기, 수강생의 변화 사례, 판매량 같은 데이터는 글의 신뢰를 높인다. 이미 1000명이 이 전자책을 읽고 아침 루틴을 바꿨습니다 라는 문장은 단순한 설명보다 훨씬 더 설득적이다. 사람들은 혼자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은 강력한 심리적 안전망이 된다. 마지막 단계는 행동 유도 콜 투 액션다. 지금 바로 수강하세요라는 단순한 요청보다 시간 제한, 보너스 혜택, 선착순 이벤트 같은 장치를 넣으면 독자는 행동을 미루지 않는다. 글의 끝은 반드시 독자에게 명확한 다음 행동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세일즈 글쓰기란 단순히 상품을 팔기 위한 글이 아니다. 그것은 독자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함께 공감한 뒤 해결책으로서 상품을 제안하는 과정이다. 잘 쓰인 세일즈 글은 광고가 아니라 독자와의 대화처럼 읽히며 구매는 설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다.